공화당 측이 별도의 코로나19 구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오는 7월까지 사망자가 현재의 2배 가까운 2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학관이 조만간 경찰 개혁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인종차별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면서 콜럼버스 동상도 잇따라 훼손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예비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에 속한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했습니다. 뉴욕시가 도시 전역에 위치한 500곳 이상의 배급소에서 이민 자격에 관계없이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2명의 미용사에게 서비스를 받았고 140여 명 중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 모범 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어려움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 감축했던 노선 복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5차 코로나19 대응 구제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가운데 공화당 측이 별도의 구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이 차기 코로나19 대응 패키지 구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와 법안 성정은 7월 말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15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은 3조 달러에 달하는 제5차 코로나19 대응 구제안인 히로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행정부는 히로즈 법안의 규모와 지원 범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미치 머커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7월 4일부터 2주간 이어지는 휴회 이전에는 새로운 구제안 통과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1조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추가 현금 지급, 실업수당, 주 지방정부 지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원들 간에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1,200달러 현금 지급보다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 지방정부, 세입자, 소기업, 병원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복귀나 경제 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화당 의원들은 특별 실업수당 연장보다는 직장 복귀 수당을 책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장기 침체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달 중 구제안을 상정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오는 9월까지 사망자가 현재의 2배 가까운 2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버드대 국제보건소 GHI의 아시시 자 소장은 CNN과의 방송 인터뷰에서 확진 사례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9월쯤 사망자가 2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은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소장은 과감한 조치 없이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수주, 수개월 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1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7만 6,148명, 사망자는 11만 5,471명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였습니다. 소장은 미국 피해가 이처럼 큰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기 전에 봉쇄를 너무 빨리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 주별로 코로나19 확진율이 14일간 5% 미만을 유지해야 전염을 통제할 수 있다면서 검사와 접촉자의 추적 확대,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추가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백악관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개혁 요구와 관련해 조만간 경찰 개혁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경찰 개혁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에서 시위대가 제기한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플로이드 사건 관련 시위대는 경찰 예산을 삭감하고 조직을 축소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어떤 대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급진 좌파의 의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은 완전히 좌파 쪽으로 끌려가고 있고 미네폴리스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 문을 닫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의 대안은 경찰을 압박하는 대신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안 내용이 포함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목 조르기 금지, 바디캠 착용 의무화, 비위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식은 의회 입법과 행정명령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명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8일 경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고 공화당은 팀 스캇 상원의원 주도로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면서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도 잇따라 훼손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의 토착 원주민을 탄압하고 학살했다는 역사적 평가가 잇따르면서 인종차별 저항운동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는 어젯밤 콜럼버스 동상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파손됐습니다. 동상의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파손된 조각은 근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1927년에 세워진 콜럼버스 동상도 훼손됐습니다. 인디언 원주민 인권을 옹호하는 1000여 명의 시위대 중 10여 명이 콜럼버스 동상을 끌어내려 인근 호수에 내던졌습니다. 시위대는 이 땅은 원주민의 땅, 콜럼버스는 집단 학살자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남부연합군과 관련된 동상도 줄줄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뉴먼트 거리에 세워진 남부연합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의 동상을 넘어뜨렸습니다. 한편 최대의 자동차 경주 대회인 나스카는 경기장에서 남부연합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부연합기는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동차 경주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필 머피 주지사가 내린 자동 우편 투표 용지 발송 시행 명령에 따라 뉴저지주가 예비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에 속한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 우편 투표 용지 발송 법안을 마련하고 올해는 정당을 선택한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우편투표로부터 시작됐는데 우편투표를 하시는 요령은 기표를 하신 다음에 정확히 자기 주소, 성명 그리고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용지를 봉투에 집어넣고 봉인을 하시고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는 도움 받으신 분의 인적사항도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인된 봉투를 우체통에 본인이 넣고 본인이 넣지 못할 경우에는 도움받은 분의 사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편투표에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 7일 뉴저지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 작성 방법과 주의점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뉴저지 버건 카운티 한인 인구는 10만 명 정도로 이 중 한인 유권자는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는 약 62%가 한인들이며 이 중 유권자는 3,60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우편 투표를 하시든지 7월 7일에 현장에 가서 하시든지 꼭 투표를 하셔서 한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올해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뉴욕, 뉴저지주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 재난 상황 시 긴급 지원금과 중요한 행정 결정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뉴욕주와 뉴저지주 선출 공직자들은 미국 대통령을 포함 주 연방 의원들과 각 지방자치, 정부 시장과 시의원 등이 있습니다. 뉴욕시의 무료 급식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현재 모든 뉴욕 시민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식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전역에 위치한 550곳 이상의 배급소에서 이민 자격에 관계없이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의 산하 이민국과 도시기관들은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뉴욕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민 자격과 관계없이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겟푸드 뉴욕시를 운영하면서 지난 4월 440곳 급식소를 확대해 550여 개의 식료품 저장실 및 커뮤니티 키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급식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어린이와 가족은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성인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모든 배급소는 채식주의자, 할랄 패키지 옵션이 제공되며 코셔 패키지 옵션은 일부 배급소에서만 제공됩니다. 식료품 배급 정보는 877-877 문자로 푸드를 전송하거나 뉴욕시 웹사이트 겟푸드에 접속 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뉴욕 시민의 경우 311로 전화해 겟푸드라고 말하고 등록을 하면 최대 9개의 식사를 한 번에 받거나 최대 4주 동안 일주일에 2번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무료 음식 지원 신청은 212-788-7654에서 전화 문의 또는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루 3끼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별도의 등록이나 신분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뉴욕시는 어느 누구도 외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편하게 식사를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료 식사를 운영하며 일부 장소는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그랩앤고 무인 픽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미조리주에서 140여 명의 주민들이 코로나19에 걸린 2명의 미용사에게 서비스를 받았지만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 방역의 모범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조리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그레이클립 살론에서 지난 5월 중순부터 약 8일 동안 일했던 두 미용사 중 한 미용사는 56명의 고객에게, 다른 미용사는 84명의 고객에게 각각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프링필드 보건당국은 이 살론에서 서비스를 받은 고객 140여 명을 자택 격리 조치하고 14일 후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는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이 살론은 고객과 미용사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자도 6피트 간격을 두고 배치했으며 충분한 시간 차이를 둔 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켜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이번 케이스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말해주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17.4%로 높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3.1%로 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레이클립 살론은 미 전역에 1,100개의 독립적인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항공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항공사들이 여름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로 감축했던 노선 복구에 나섰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항공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 항공 노선 회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월 일일 탑승객 수가 지난 4월에 비해 71%가 증가한 11만 명까지 회복했고 지난주 편당 좌석 점유율이 55%로 역시 4월보다 15%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5월 20%에 불과했던 국내 노선 운항률을 7월에 5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말 동안 전국 공항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탑승객 수는 94만 9천 명에 육박해 지난달 첫 주말 탑승객 수 47만 6천 명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댈러스, 포트워스와 샬럿을 허브로 하는 국내 노선을 강화하고 플로리다와 서부 산악 도시들의 항공편도 추가할 예정이며 국제선의 경우 다음 달 평년 수준의 20% 노선만 운항할 계획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다음 달부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제선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노선은 서울, 인천을 비롯해 브뤼셀, 부에노스아이레스, 델하이, 더블린, 홍콩, 리마, 민헨, 싱가포르, 도쿄, 하네다 등입니다. 한국행 노선은 샌프란시스코와 인천 구간이며 싱가포르 등 일부 노선은 해당 국가의 승인에 따라 재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이미 일부 미주 노선에 대한 운항 재개와 증편 운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보겠습니다. Troops shaken by war tactics in city streets. 이것은 시위 중에 백악관 앞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정부가 과도한 힘을 사용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The National Guard is now engaged in an investigation of the havoc a week ago, Monday, in downtown Washington. Similar to after-the-fact examinations more common to battlefields in Iraq and Afghanistan, there will be questions, interviews, and competing narratives. 주 방위군은 지난주 월요일 워싱턴 시내에서 일어난 대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현장 조사와 비슷합니다. There has been a torrent of criticism from Congress, senior retired military officers, and Guard members themselves since more than 5,000 Guard troops from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a dozen states were rushed to streets of the Capitol to help in the crackdown on mostly peaceful protesters and occasional looters after the killing of George Floyd in police custody. The DC Guard has halted recruiting efforts, and at least 4 National Guard troops have tested positive for the coronavirus.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워싱턴 DC와 10여 개 주에서 5천 명 이상의 군인들이 시위대의 진압을 위해 배치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은퇴한 군 장성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경비대는 모병 활동을 중단했으며 최소 4명의 국가방위군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Biden is no stranger to grief or to consolation. Mr. Biden has been linked to matters of death and recovery since the minute he was sworn in as a United States Senator. From the hospital where his 2 toddler sons were recovering after the 1972 car crash that killed his first wife, Nelia, and their daughter, Naomi. One of those sons, Bo, died of cancer at 46, 5 years ago last month.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상원의원으로 취임했을 당시 1972년 자동차 사고로 그의 첫 번째 아내인 닐리아와 딸 네오미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2 갓난아기들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아들 중 한 명인 보는 5년 전인 46세의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죽음과 회복의 슬픔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A Times review of nearly 60 eulogies Mr. Biden has delivered, as well as interviews with more than 24 friends, former staff members, and relatives of those he eulogized, offer an intimate window into how he sought to comfort those joining him in mourning and how he would seek to lead a nation grappling with death and devastation. 타임스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 의한 60개에 달하는 추도사를 비롯해 그가 칭송한 20여 명의 친구들과 전직 직원, 친지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가 애도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죽음과 참회를 겪고 있는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옆에 있는 기사 보겠습니다. Fed chair says economic pain may last years. Jobless rate of 9.3% seen at year's end. The head of the Federal Reserve on Wednesday offered a grim assessment of how quickly the U.S. economy will recover from its pandemic-induced recession.
suggesting that millions of people could remain out of work for an extended period as central bank officials estimated unemployment will be at 9.3% by the end of 2020.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총재는 어제 미국 경제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2020년 말까지 실업률이 9.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수백만 명이 장기간 실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I think you're going to have a V. I think it's going to be terrific, Mr. Trump said last month. Referring to kind of economic rebound that can occur after a sharp decline, he has continuously called for states to reopen, suggesting that officials who do not lift quarantines are artificially holding back the recovery.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 지표가 V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급감 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언급하면서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의견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But Mr. Powell did not suggest a rapid return to the type of economic growth and low joblessness that defined the 11-year expansion, even as states allows restaurants, offices, and salons to reopen. Instead, he said, there is great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given unknowns about the coronavirus and whether people will feel comfortable resuming their previous day-to-day activities absent a vaccine. 그러나 파월 장관은 경제 성장과 낮은 실업률로 빠른 복귀를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미래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재개하는데 안심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헬라인이었습니다. MTA에 따르면 어제 뉴욕시 지하철의 일일 이용객 수는 80만 664명을 기록해 비필수 업종 종사자 재택근무령이 시행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일일 지하철 이용객 수는 지난 4월 13일 36만 5천 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버스 탑승객 수는 어제 하루 85만 5천 명이 이용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40%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코로나19 감염 위기에 처해 있는 각 지역의 홈리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뉴욕주에 4억 달러를, 뉴저지주에 5,7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식의 비상사태 지원금으로 쉘터 확장, 비상센터 운영, 코로나19 검진과 치료, 의료장비 구매, 홈리스 방지 프로그램 등에 쓰게 됩니다. 퀸즈 라과디아 공항의 터미널 B가 새롭게 단장을 끝내고 13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여는 터미널 B의 크기는 84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예전 터미널보다 50%가 더 확대되고 여행객들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췄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0억 달러를 투입해 재건축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여파로 미국 경찰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줄줄이 퇴출당하고 있다고 헐리우드 리포터가 보도했습니다. 파라마운트 네트워크 대변인은 캅스 시리즈의 방영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채널인 A&E는 경찰의 현장 활동을 다룬 리얼리티 쇼 라이브 PD의 방영을 중단했고 디스커버리도 경찰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바디캠을 방송 편성에서 제외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경제 재개방 속에서도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우려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후회가 없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